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4차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해 실무자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며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 교육이 많은데 교육 시간이 근로 시간에 포함될까요? 이 경우 회사 또는 사용자가 주관하거나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지시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고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한 필수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법정 의무 교육 또는 회사 내부 정책에 따른 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육 또는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회사 외부에서 진행된 교육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해당 교육을 권장하고 참여를 유도하지만 필수가 아닌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이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지며 근로자가 그 시간에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더라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이루어지는 필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야간 수면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 시간 중 장애 이용객이 화장실을 갈 때 종사자가 함께 일어나서 동행하여 보조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간을 온전히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기 시간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은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어도 사용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거나 손님이 오거나 민원인이 찾아오면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에 대기시간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대기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설 특성상 여성 근로자가 많은 편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가 있을까요? 사회복지시설은 전반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생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각자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기존 2회에서 3회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때만 지급됩니다. 육아단축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단축된 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시간은 통상 근로시간보다 하루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단축된 시간을 근무할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에 대한 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선택한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단축된 시간에 대해 임금 보전을 위해 별도의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최소 사용기간이 줄어들어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과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의 2배, 총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 휴가 일수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포함하여 전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수를 산정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기간은 미수가 출산 시 기존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에서 기간은 미수가 출산 시 기존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에서 미수가 출산의 경우 10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부여됩니다.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유급으로 60일, 쌍둥이 이상은 75일의 급여가 지급되며 나머지 기간은 무급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가 출산 시 추가로 부여되는 40일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출산 전후 단축 근로는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임신 후기 32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8시간 근무를 해야 할 경우 6시간만 근무하게 되며 이 단축된 2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포함하여 전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난임 휴가는 난임 치료를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2일은 유급휴가로 제공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2일에 대한 정부의 휴가급여 지원이 제공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 신청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도 일정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20일 전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모성보호 시간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간 동안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태아검진 휴가는 임신 중 태아검진을 위해서 근로시간 중 일정 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금이 보장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내보내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먼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사직을 권유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은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반적인 결정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 및 일정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인사노무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관리 방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본 강의가 여러분의 인사노무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